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좀 머리가 무거우셨죠? 주말 내내 좀 머리가 무거우셨죠? 하지만 다행히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조그만 그런 고민과 고뇌를 좀 덜어내는 좋은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의 강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윗꼬리의 길이가 정말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장 초반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팍 올랐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전략을 잘 세우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산다, 이건 제가 결론에 말하겠지만 IT 반도체 쪽이 일부 있고,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이 이미 장에 올라가 있는데, 이미 장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친구들이라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내가 이제 연말에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오히려 IT 쪽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생각이 오늘 교차를 한다. 반등 강도는 있을 거지만 장 초반에 아주 강한 반등이 과연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면 IT 쪽, 반도체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봅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결론부터 봅시다. 강렬한 반등이 나타나면 이따 한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뒷심 부족이 자주 나타나며 전형적인 수급이 무너지고 단타만 남은 시장으로 전락 중이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등하다가도 어느 날 오미크론 확산이 진행된다면 이 소식만 들어도 다시 하락하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지 몰라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핵심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추가로 벌리거나 확산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중요한 것 같다. 과감히 좁히기, 투자 포트를 좁히고 성장주 중심의 집중 투자를 추천하는 바이다.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갈 뒷심 부족 문제 극복이 가장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로 본다. 그리고 약간의 현금 확보가 연말까지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제 기본적인 결론이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한번 봅시다. 바이든이 오미크론에 따른 추가 봉쇄 조치가 없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심리를 잘 이야기해줬죠. 미국 대통령은 심리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G7 보고장관이 오미크론 변이 세계적으로 위협하다. 긴급 행동이 필요하다. 화이자 CEO는 자사 경구용 치료제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있다. 자신을 한 거죠. 미 에너지 특사가 바이든의 비축률 추가 방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공급망 물가 논의를 위해서 소매업체 CEO를 백악관에 초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네요.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지원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고 반도체주들이 엄청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AMD, 엔비디아 한 4%씩 넘게 상승을 했죠. 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리테일 CEO가 올해 말까지 페덱스와 UPS를 추월할 것이다. 자기의 어떤 시장 규모나 마케팅 능력이.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에서 2조 엔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일본은 뭐 자기 자체의 파라소닉이라는 자체 2차 전지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일본하고 참 친한데 어느 회사가 과연 일본의 전기차 산업에 어떤 수혜를 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 먼저 봅시다. 내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생산해서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11%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화이자하고 그 다음에 머크는 좀 하락을 했죠. 먹는 치료제는 좀 지금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크 같은 케이스는 치료 효과가 50%에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좀 속된 표현으로 박살나게 빠졌는데, 화이자는 좀 적게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트위터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잭 도시라는 트위터 창업자가 회사를 떠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뭐 굉장히 좀 게으르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사회에서 많이 이제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회사를 떠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1.85%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가 트위터를 아주 애용해서 트위터를 많이 살려놨는데 바이든은 크게 트위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이 트위터를 아주 뭐 활성화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날 아주 크게 하락을 했던 미 국채 수익률을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요. 10년짜리가 1.47에서 1.51로 반등을 좀 했죠. 4bp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30년짜리 1.8이었는데 1.86으로 4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2년짜리도 이제 0.50에서 0.51로 1bp 정도 상승했는데 금리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 이후에 소폭 기술적 반등 정도. 근데 금리가 안정적인다는 게 참 제가 다행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금리가 무너지면 이자는 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금리가 안정을 찾고 이 금리가 안정되면서 반도체 업종이나 기술주들의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바닥을 받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테슬라가 끝나는 걸 제가 아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4점 몇 프로다 5.1%까지 상승하더라고. 차량 인도 비용 절감을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한 건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 유럽의 첫 공장인 독일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이런 전망들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오늘 2차 전지들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테슬라가 이제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재화에 관련된 그 대표적인 기업이 LNF, LNF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극재에서는 LNF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LNF가 이제 바닥에서 4만 원짜리 2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도 추가로 상승할 그 가능성도 많다. 지금 8조 정도인데 시가총액 10조를 도전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LNF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분들, 저는 약간 팔아야 될 것 같다, 이익을 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10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죽더라도 이제는 들고 가야죠. 그래서 LNF의 목표 가격은 10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가 내년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배터리 레이저화 전략을 쓰는데, 그 양극재를 공급한 업체로, 저희가 LNF가 선정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네, 리비안 자동차는 6.01%나 오르면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제가 말했죠.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제 아주 전기차 중에서 아주 고급 전기차를 만든 루시드도 6.01% 치고 올라오면서 54.83%로 끝났습니다. 두 회사도 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제가 아주 관심을 갖는 로블록스 한번 봅시다. 네, 로블록스 우리 메타버스의 성지와 같은 그런 기업이죠. 어제 5.47% 올라서 129.36달러다. 제가 300달러까지 갈 것이다. 89조, 90조 정도인데 지금 100조 정도 치면은 300조까지는 로블록스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존버죠. 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버텨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메타하고 로블록스가 좀 버텨줘야 세계 글로벌의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주린이들이 몰빵 쳐서 가는 그런 나라에서는 좀 버텨주는 게 우리들에게는 연말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GM사는 0.45% 하락하면서 59.90을 기록했죠. 내연기관 위주, 물론 GM도 전기차로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내연기관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 공급 사슬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 관심은 전기차 이런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한번 봅시다. 2.17% 정도 상승해서 160달러를 넘겼죠. 네, 뭐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애플의 주가를 올렸는데 지금 160달러인데 목표 가격이 145달러, 150달러인가 뭐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올리긴 올렸어요. 저는 뭐 애플 당연히 3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내년엔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미국장의 핵심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었습니다. 지수가 4%나 오를 때면 정말 대박이 난 거죠. 16개 안에 기업이 있는데 전부 4%, 5%, 6%씩 다 오르는, 딱 한 종목을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장관이,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지원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대체 어떻게 반도체 지원법이 됐는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지수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이제 좀 사서 장기적으로 담가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단기적으로 팍팍 튀는 것은 연말 연초까지는 메타버스, NFT, 게임, 멘터 뭐 이런 류를 사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갈 장기 종목에는 반도체, IT를 담궈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인 저의 생각과 그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제가 살아가는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5.96%나 상승했습니다. 333.82달러. 목표는 얼마다? 엔비디아 500달러. 최소한 제 유튜브에서 벌써 한 달이 넘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엔비디아 500달러, AMD 300달러, 그렇죠? 애플 300달러, 그렇죠? 예, 노블록스 300달러. 이 정도는 뭐 머릿속에 팍팍 꽂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징성을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입으로 이렇게 되뇌어보고 이렇게 해야 팔고 싶을 때 팔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스터디 모임에 이제 제가 여러 강의 중에 한 말이 지금 벨로서티, 이 속도성을 이 세상에서 지금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벨로서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변화가 빠른데 이 벨로서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향성을 찾아서 그 방향성에 맞게 종목을 산 후에 엉덩이를 깔고 속도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견디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 강의 핵심 주제였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변화, 체인지업을 하고 변동성이 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안 올라옵니다. 깔고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까는 종목이 방향성이 맞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 AMD, 노블록스, 메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깔고 앉아갈 방향성과 맞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가는 AMD 나왔네요. 4.55% 상승해서 161.86달러. 목표는 300달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만의 TSMC 한번 봅시다. 1.95% 상승해서 119.37. 네, TSMC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아주 밀접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3%나 상승했네요. 85.98달러. 다시 전고점을 탈환을 했는데 일단 100달러까지 고고하겠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58,126달러. 그렇죠? 제가 할 때가 이게 5시 한 40분경이었는데 5만, 6만 달러를 향해서 다시 반등을 하네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팔고 싶은 세력들은 다 파는 것 같아요. 11월 말 정도에서 북을 클로징하고 자기 인센티브 챙긴다 그랬죠. 오히려 12월 달 정도 올라오면 비트코인이 내년 기대감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존버죠. 한국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1192원, 네, 1200원에서 좀 내려와서 1192원인데 좀 더 빠져야 되겠죠. 네, 원화가 좀 강세로 가야 외국인들도 자금이 지금 당분간 며칠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WTI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네, 1.29달러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다시 69달러, 8달러 했었는데 다시 7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미국이 뭔가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미국이 커머더티 시장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가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들의 협조 요청을 위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뭐 전략률을 방출할 정도로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WTI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보는 거죠. 이게 뭐랍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핵심 진원지다 코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그냥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핵심 코어로 WTI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WTI 가격이 하락 안정을 찾은다면 글로벌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또 이번에 그 델타 변이 등이 나타나는 그 변이도 이제 어느 정도 심리를 꺾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대신 이제 공급망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공포스러운 물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은 살짝 올라서 1785.50달러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둔감하고 오미크론 재발 및 확산 시 견딜 수 있으며, 네, 세 가지 가정이 나오는데 성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라.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둔감하고 오미크론 재발 및 확산 시 견딜 수 있으며, 그렇죠? 네.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우리가 연말 연초에 들고 가야 될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본이다. 그렇죠? 이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는 지식산업에 속하는 영역이며 여기에 제어와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 해당이 되고, 오미크론 확산 시 방구석에서 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재미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 이게 뭘까?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게임, 코인, NFT, 영화, 드라마, 스트리밍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하게 연말의 핵심 코어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어제 이제 우리도 게임빌, 그렇죠,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하락, 막판에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할 확률이 있어서 당분간은 지속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내년 먹거리를 찾아야죠. 네, 내년 먹거리. 올해 이제 먹거리가 NFT, 게임, 엔터, 메타버스였다면 내년 초 먹거리는 그들과 함께 IT가 되지 않을까. 결국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집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시 IT 디바이스 수요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요. PC 수요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높고 IT 반도체 기업들의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단 심리가 가격 하락이 속도가 줄다, 멈춘다. 최근에는 며칠간 또 가격이 살짝 상승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8기가짜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IT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럼 뭘 사야 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이제 LG노트예요. 삼성전기, 그렇죠? 한미반도체.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는 한 8만 원 정도 보고 삼성전자, LG노트,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뭐 이 정도 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저것 뭐 주저주저 많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다행히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을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과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잘하시고, 첫째, 이것저것 돈을 난사하지 말라. 종목 난사하지 말라. 두 번째, IT는 미래 먹거리니까 조금씩 사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블록체인 관련된 NFT, 게임, 엔터, 뭐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메타버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겁고 멋지고 행복한, 반등의 강도가 크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